결국은 우리가 이 근원을 보면은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우리가 기업이 항상 지역사회에 도네이션도 하고 독거노인도 도와주고 연탄도 날려주고 기업들이 그런 활동을 하잖아요. 이게 기업이 그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CSR 활동은 기업이 어떻게 보면 호혜의 법칙, 호혜의 원칙에 따라서 내가 내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의무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그 기업 주위에 호혜를 베풀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기업의 소위 사회적 기여였는데 그 사회적 기여는 기업에 따라서 의무사항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뭐 사회적 기여를 아주 잘하는 기업도 있었고 뭐 거기에 관심 없는 기업도 있었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보니까 그 지역사회의 그 사회적 기여를 일방적인 호혜의 그런 입장이 아니라 우리 created shared value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더 그 지역사회를 올리면 내가 그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면 나도 더 찬스가 많이 생기지 않느냐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소위 CSV라는 개념을 마이클 포터 교수가 개발해 가지고 이걸 이제 각 기업들에 많이 알리고 이거 같은 것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ESG에서 이 소셜 S에 해당되는 E는 environmental고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인데 S에 대한 것들은 이미 기업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관의 가불관계에서 막 단가 후려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현대자동차 삼성도 그러죠. 불량 나면 새벽 5시에 저 납품업체 사장이 가가지고 아침에 가서 설명을 해야 돼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소위 갑이 거기 납품하는 이제 중소기업 사장들은 새벽 5시에 가서 왜 불량이 났고 이렇게 어떻게 고치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우리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이제 문제를 만들자. 그래서 소위 그런 대기업 중소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걸 하자 하는 것이고 그런 걸 위해서 이제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좀 만들자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딱 터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더 캔슬해버려요. 그냥 오더해서 이 사람은 다 물건 재료 사다가 이미 물건을 만들고 있는 중앙인데 전화 딱 해가지고 그 오더 캔슬을 납품하는 사람 얼마나 이게 어려운 거예요. 거기 잘못하면 부도도 나고 우리 그렇게 해서 사실 부도난 기업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한 정산이나 뭐 이런 문제가 이제 남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피해는 같이 입는 소위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이 소셜 그 S를 우리가 정립해 나가자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소위 유엔에서 이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라는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요구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정을 해서 발표를 해요. 이렇게 책자로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소위 기업의 S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자. 이제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모든 게 다 환경 중심이었는데 이제 그런 사회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경영 투명성이나 소위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거버넌스로 이동하는데 이 거버넌스 이걸로 이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소위 레리 핑크예요. 레리 핑크는 소위 블랙락의 그 펀드. 세계적으로 가장 큰 펀드, 9조 달러를 운영해요. 9조 달러를 운영하고 대한민국의 SK인의 재벌 그룹들, 현대자동차나 다 여기 블랙락이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 삼성전자나.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투자한 기업에 매년 연초가 되면 편지를 보내요. 레터 투 CEO 해가지고 2019년도에 뭐라겠냐. 앞으로 환경, 소셜, 거버넌스 이걸 평가해서 이것이 잘 되는 기업을 더 밀어주겠다 이랬는데 2020년에서는 앞으로 이걸 제대로 안 하는 기업가는 투자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SK 입장에서 보면 블랙락이 돈 빼가면 주가 폭락하고 엄청난 그 임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우리도 뭐 ESG를 해야 된다고 막 그냥 이제 난리를 친 거예요. 갑자기 들어보지도 못했잖아 일반인들은 ESG라는 말을.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ESG가 하나의 커다란 기업 경영에 이제 화두가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ESG 반영을 하겠다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했는데, 또 하나는 미국이 소위 바이드노믹스라는 말 잘 안 쓰는데, 하여튼 바이든이 돌아가지고 세계 기후 협약에도 다시 가입하고 컵26도 참가를 하고, 트럼프 같으면 참가도 안 했을 건데 미국 대표단 전부 파리 협정에서 빠졌거든요. 미국은 다시 가입하고 이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이 ESG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우리도 미국이 이제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것이죠. 미국은 사실은 이런 이니셔티브를 취해서, 원래 미국은 미국 경제의 근간은 농업이나 자원에서 왔지만은 제조업의 부국이었습니다. 남북전쟁 이후에 그 당시 이제 바로 산업혁명이 왔고, 그 산업혁명이 상륙해서 세계 제조업의 부각이었고, 우리 어릴 때는 최고적은 미제였어요.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미제예요, 다. 그 정도로 그 제조업의 부국이었는데, 그 제조업에서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싼 데로 가고 서비스업으로 이제 변화된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똑같은 미국에서 생산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의자가 있고 중국에서 생산한 것이 있다. 이거 구별하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똑같은 재료, 원료 똑같이 썼어요. 사람은 중국에서 더 훨씬 많이 넣어서 더 많이 신경 써서 만들었어. 구별이 뭐예요? 구별하는 게? ESG 평가하면 다르잖아요. 중국 놈들은 제대로 작업 환경도 더 저하고, 환경에 대한 그 후처리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환경 문제도 신경 안 쓰고, 온실가스 더 많이 배출하고. 다시 말해서 ESG는 선진 제조와 소위 인건비인 후진 경제의 배리어로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중국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니까 우리도 이걸 전략적으로 잘 만들어가면, 지금은 기업은 비용이 생기고 고통스럽지만은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의 제조업보다도 우리가 또 상위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될 수 있고,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비용적인 측면만 보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 산업을 긍정적으로 보자, 이런 겁니다. 자, 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이 글로벌화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방적 공장이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돈 버는 것이 섬유산업으로 전부 다 출발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섬유산업으로. SK도 직기 공장에서 출발했던 거고, 수원에서. 삼성은 제일모직, 두 가지, 제일모직하고 설탕, 제일제당. 이 두 가지에서 돈 벌어가지고 저렇게 큰 거고, 대우는 와이셔츠 수출해가지고 대우그룹을 만들었고. 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국에서는 소위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거기에 우리 어마어마한 방직 공장이 있고, 방적 공장이 있고, 섬유 공장들이 있어요. 미국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소위 강제 노동, 그 위구르 지역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지금 그 동화 정책을 지금 써가면서 다 그 캠프에다, 리에듀케이션 캠프에 집어넣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생산을 하잖아요. 그걸 보이콧한 거예요. 중국 제품에 대해서. 그 제품이 전체 시장의 뭐 5%, 10%? 이 정도를 보이콧 하니까, 그러면은, 갑자기 물량이 딸리잖아요. 우리는 맨날 적자, 지난 3, 4년간 계속 우리 방적 공장들이 엄청나게 적자에 시달렸는데, 그 5%, 10%가 인터럽트가 딱 생기니까 쇼트지가 생기는 거예요. 가격이 고리당 500불 했던 것이 지금 900불로 떴어요. 다시 말해서 5%, 7%의 인터럽션 가격에서는 50%, 70%를 뛰는 거죠. 그래서 다 작년 하반기 이후로 다 흑자로 돌아섰어요. 이것이 소위 이제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의 디스럽션이, 지금 뭐 요소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그 일정 포션이 생기니까 뭐 10,000원 하던 게 지금 40,000원, 35,000원 이렇게 뛰듯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ESG가 우리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우리 산업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가냐, 참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 패러다임 큰 시프트가
엄청나게 그 큰 것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그걸 우리가 제대로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팬데믹이 세계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냥 단기적인 그 현상만 보지 말고 장기적인 그 방향으로 보자. 그 다음에 효율도 중요하지만은 소위 복원력, 어떤 임팩이 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오버컴해서 그 리질리언트하게 가냐 하는 것을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그 ESG가 팬데믹 이후에 메가 트렌드로 대두되고 있으니 우리가 국가 정책과 기업 경영 전략을 리세트해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 산업의 기회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을 우리가 만들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리 핑크가 이제 아까 소셜은 레리 핑크하고 관계없이 다 정립이 돼 가고 있었는데 이제 거버넌스를 거기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경영의 투명성.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사 경영은 지금까지 미국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회사의 최대의 목표는 주주들한테 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건비도 더 깎아야 되고 비용도 더 절약해야 되고 그렇죠? 주주들의 인건비. 레리 핑크는 그게 아니다. 그 기업이 지속 가능하려거든 주주뿐만이 아니라 종업원, 납품업체, 그 지역사회, 그하고 거래하는 모든 사람, 이해 당사자들이 다 우리가 적정하게 다 잘 될 수 있도록 끌어가는 게 소위 거버넌스다. 그런 이제 걸 우리가 강조하게 된 거죠. ESG를. 그래서 소위 이제 ESG가 그런 걸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서 그 비재무직 정보 공시 같은 걸 아주 뚜렷하게 표준해라. 예를 들어서 정부들이 어디 이제 일정 이익 일정 비율은 어디다 기부도 할 수 있고 뭐 기부금도 줄 수 있고 그 회장이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친구 뭐에도 줄 수가 있고 자기 마음에 드는데 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걸 다 공시해라. 그것도 투명하게 가자. 이런 것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소위 지난 2020년 6월에 소위 영국의 코너에서 그 G7 서밋 했잖아요. 우리 문 대통령도 가가지고 갔었죠. G20로 확대해가지고 이제 거기 갔었는데 소위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에서 강제노동 근절을 선언했어요. 요새 강제노동 하는 데 있어요? 대한민국은 우리 사업주들이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근로자들을 다 상전으로 모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나 근로자들을 위에 군림하려고 했지. 요새는 아니거든요. 다 자기 종업원들 다 상전으로 모셔요. 근데 우리가 강제 노동이 어디 있어요? 이거 어디로 상대를 한 거예요? 중국. 중국을 이것 때문에 덕을 보는 그런 섹터들이 쭉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이 일정 기간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을 다시 리셋해야 된다. 중국 의존도를 빨리 줄일 건 줄이고 다변화해야 되고 또 우리도 미국처럼 리쇼어링 해야 될 수 있도록. 리쇼어링은요, 정부가 혜택을 주지 않는 안 와요. 거기 가서 옮기는데 돈 들고 만만치 않잖아요. 그 정부가 이끌어줘야 돼요.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우리 지역에 여기 와서 생산하고 몇 명 고용하면 세제 혜택을 이렇게 주겠다. 거기에 인프라 이건 우리가 도로를 놔주겠다. 수도를 놔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끌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하려면 그 실무자에게 굉장히 큰 특권을 그 사람한테 권한을 줘야 돼요. 믿고 그 사람 100%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모든 시스템이 못 믿는 시스템이에요. 걔가 업체하고 이렇게 둘이 붙어서 국가 얼마만큼 손해를 입혔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자꾸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못 해요. 그래서 리쇼어링 제대로 안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업의 상황을 봐서 실무자가 그런 100%의 권한이 위임돼 있어야 되고 자기 소신껏 이건 정말 우리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 경제에 이익된다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더 선진화가 돼야 이런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죠, 사회가. 그런데 이제 ESG가 이제 그런 거고 근데 문제는 또 이런 우리 조엘 박한 교수는 결국은 이 ESG가 잘 나가는 기업과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을 양극화시킬 거다. 이런 원인을 벌써 하고 있어요. 선진 경제와
후진 경제를 더 벌린다. 그런 그 워닝이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런 이제 지금 우리로서는 이게 부담으로 느껴지나 실질적으로는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국가와 기업의 하여튼 성장 촉진제가 될 수가 있고 지속 가능한 그런 성장의 우리의 핵심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어요. 그래서 ESG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답이 없어요. 아직 평가표도 안 나왔어요. 표준 평가표도. 또 이 평가라는 것이 어떤 분야의 산업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이런 우리가 원칙, 방향만 안다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제 각 하나하나 평가표가 만들어져 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안 나오면 이제 여기까지만 하죠. 시간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환경으로 돌아와서 플라스틱 공해 문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이제 시간이 돼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